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농지 경매의 두 번째 날이죠. 먼저 번에가 이제 농지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죠. 농지개혁법에서 농지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해서 이 농지법으로 넘어왔고, 농지법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경제가 발전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농지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km 이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준다. 이렇게 하다가 다시 FTA에 의해서 이 농촌을 다시 또 살리기 위한 것이 무조건 다른 사람이 농지를 사지 못하게끔 막는 것이 대수가 아니다 보니까 농지를 영농 계획서를 써서 농사를 짓겠다고만 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걸로 된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농지를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샀으면 뭘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농지를 산 다음에 농사를 짓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는 뭐냐면, 그러면 농지를 샀지 않습니까? 사면 농사를 짓게끔 되죠. 농사를 짓게끔 되면 그게 대한민국에서 뭐가 되냐면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농업인이 되게끔 되면 대한민국의 이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예전에는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우리 농지 보존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 카드 비치, 농지 원부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때 그 농지 원부가 누가 무슨 농사를 짓는다고 등록이 되면은 그때서야 그게 뭐야? 농업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자, 57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은 누구인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업인인데 300평 이상의 농사를 지은 땅을 사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게끔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 해야 돼?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말 농장이라고 해서 300평이 안 되는 농지를 사서 그것도 농사는 지어야지 됩니다. 지을 때는 농사는 지어야 되는 책임은 있지만은 농업인이라는 혜택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어차피 주말 농장으로 하든지 정적으로 농지를 짓든지 농업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는 주말 농장으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300평 이상을 해서 정식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4페이지 보면 농지법 시행령에 농업인의 범위 이렇게 있습니다. 농업인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있냐면은 농지법에 있는 겁니다. 농지법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여기 나와 있죠. 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1,000제곱미터입니다. 300평이죠. 300평 이상의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게끔 되면 그때는 어떤다?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300평이 되지 않는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거는 주말용농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게끔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농지에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300평이 안 되는 330제곱미터면 약 100평이죠. 100평의 농지에다가 특수 재배사를 만드는 겁니다.
온실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비닐하우스를 만들 수 있고, 버섯재배사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100평 이상에다가 특수 재배사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가축을 기르는 사람도 뭐야? 농업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입니다.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시금치를 심었다고 가정하십시다. 시금치를 심어서 팔았더니 얼마가 됐어? 150만 원이 됐어. 그럼 농업인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내가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팔았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은 농축산물 왜 입찰한 데 있죠? 예. 그쪽으로 보내면은 그쪽에서 그걸 입찰을 해갖고 이번에 얼마에 낙찰이 됐다 해갖고 돈이 오는 게 있죠. 10만 원도 오고 네. 5만 원도 오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1년 동안 총 합친 것이 120만 원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개인으로 거래물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보십시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이 된다는 게 맞아요, 틀려요? 여기 보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산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농사를 지으면은 농업인이 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사장님이 300평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농업인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게 아니라 농업조합에 가입을 할 자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입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특수 재배사를 만들어서 농사를 지면은 그 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예전에 그 논 샀다 그랬잖아요. 샀는데 내가 농사를 안 지니까 다른 사람이 나서 농사 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샀죠. 그걸 저희 이제 주인 마님 이름으로 샀습니다. 사니까 그 농협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이번에 보니까 농지를 샀던데 농협 협동조합원이 되셨습니다. 조합원이 되셨으니까 적당하게 출자금 좀 얼마 좀 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었던 적이 있다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다시 말하면 특수 재배사를 한다든지 가축을 기른다든지 하면 내가 이렇게 가축을 기르니까 나에게 조합에 가입시켜 달라고 해야지 되는 것이지, 가입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 얘기는 무조건 저절로 농업인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농협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입이 됨으로써 농업인이 정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해야 되는 거. 여기는 가입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거는 농지법에 의한 가입 자격입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하는데 여기도 보면 자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어떻게 경영하거나 하는 거는 아까 농지법에가 똑같으죠. 네. 농업 경영을 통한 영상 판매액이 110만 원 이상 똑같으죠. 1년 중 90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똑같으죠. 그러면 뭐 만들면 4번하고 5번이 다른 거예요. 농지법에. 4번하고 5번은 뭐냐면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따른 법률 16조 1항에 따라 설립된 용농조합법원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사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인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만들어서 농사를 경영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이 농업 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뭘 만들 수 있냐면 농업 법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농업 법인에서 농사는 안 짓고 격리만 보는 여자가 있죠.
그 여자도 뭐가 된다? 1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농업인으로서 농업인의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업법인에서 근무를 하게끔 됐는데 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게는 농업인의 자격을 주는데 여기 4번이 있고 5번이 있죠. 농업법인을 만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합법인이고 하나는 뭐예요? 일반 법인입니다. 조합법인에서 일하는 사람도 되고 일반 법인에서 일하는 사람도 1년 이상 일을 했으면은 그 사람에게 농업인의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는 농업법인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어떤다? 지원해주기 위해서 월 급여가 조금 작더라도 국가에서 그 사람들, 그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게 있다 보니까 농업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런 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농업인이 그럼 되면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농업인이 되면 혜택이 뭐가 있어요? 농막이나 농어촌 주택 지을 수 있는 자격. 네? 자금식으로. 제일 먼저 제가 우리 주임마님께서 농업인이 됐다고 출자금 좀 내라 했지 않습니까? 얼마면 내면 됩니까? 했더니 있는 데는 내십시오. 그래갖고 그때 내가 지갑에서 찾아봤더니 30만 원이 있더라고요. 30만 원을 내고 잊어먹었어요. 그냥. 그리고 저기 1년마다 한 번씩 배당을 가는데, 배당하는데 찾아가지고 그대로 뒀거든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쯤 지났나? 지나서 이제 그거를 팔고 나오다 보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거 잊어먹고 있었는데, 출자금 어디 간다? 탈 때 했으니까 출자금 찾아가시라고. 찾아가라고 했는데, 그때 30만 원 낸 것이 몇백만 원이 있더라고요. 10몇 년 만에. 그렇게 수익이 좋은 줄 알았으면 한 100만 원 정도 늘었을 건데, 잊어먹었었거든요. 제일 첫 번째 그겁니다. 두 번째. 우리 시내에 다니는 봉고 화물트럭 보셨어요? 현대포터, 기아 이런 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바퀴가 몇 개입니까? 4개. 네? 4개. 뭘 또 바퀴가 4개야? 앞바퀴는 몇 개예요? 뒤에 4개. 앞바퀴는 몇 개예요? 2개. 앞바퀴 2개, 뒷바퀴는 몇 개예요? 4개죠? 그런데 지금 가시다 보시면은 앞바퀴와 뒷바퀴가 똑같은 포트가 있어요. 2개씩이요? 2개씩, 그러니까 4개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6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는데 4개짜리는 이 대우가 달려 있어요. 사륜구동이. 그리고 그 사륜구동 달려있는 그 화물차는 농업인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화물차예요. 그 다음에 이 농업인으로서 이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은 자식이 대학교 간다고 등록금이 나오고 고지서 갖다 주면 대출을 해줍니다. 무이자로.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과 농사를 짓는다든지, 배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조합에 가입이 돼 있다 그러면 비료를 사는 거나, 박스를 사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한 또 판로나 이런 것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반드시 저 자격을 갖춘 상태에서 농협 조합에 가입해야지만 농협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자동으로 가입을 했는데, 농지나 이런 걸 사면 등기가 올라가니까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염소를 내가 10마리 사갖고 기르다 보면 그 사람이 나가 10마리를 기르는 걸 모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서 해야 되고, 100평 사면은, 땅을 100평 사면은 그 사람이 특수재배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특수재배사를 지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해서 가입이 돼야지 그거를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냥 일반 농지를 몇 평 이상 사서 일반 농사를 짓는 사람은 등기 이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자동으로 연락이 와요. 당신 이렇게 가입이 되셨습니다 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락이 안 오는 경우는 내가 가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런다 해서 이렇게 가입을 시켜 주십시오 해서 조합원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가서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행정기관의 농업인으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조합에 등록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행정기관에서 농업인으로 몇수 아니 조금 있으면 나와 이제 보면. 자 보십시오. 이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사람이라 했죠. 예. 그럼 내가 120만 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아까 그 저기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그 제가 옛날에 살고 있던 동네는 꽈리고추를 심는 동네예요. 그럼 꽈리고추를 아침이면 차가 들어와요. 그럼 꽈리고추를 다 따갖고 보내거든요. 보내면 그거 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그 동네에서 제가 화물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그 꽈리고추는 동네에서 차가 들어오는데 시금치나 이런 거를 따로 심는 거야. 그분은 욕심도 많아갖고 겨울에도 뭐 비닐 없어지는데 그걸 팔 필요가 없다니까 나보고 저기 광장시장에다 갖다 주라 그래요. 그럼 내가 그걸 광장시장 화물차가 있으니까 광장시장을 갖다 주면 거기서 경매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쪽지가 넘어와요. 그럼 그러한 것이 어떻게 한다? 전부 다 얼마 했다고 나온 게 있어야지 그게 농업인으로 되고 농업인으로 됐을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경운기 살 때에 저기 뭐야 보조금을 준다는 거. 경운기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그 기름을 면세를 준다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큰 뭐 혜택이에요. 보면 그런 것도 매년은 아니지만 이거 5년인가 얼마를 지나고 나면 또 저기 뭐야 그 경운기를 또 살 수 있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 옛날 경운기도 그대로 쓰고 또 새로운 경운기도 새로 또 살 수 보조조금이니까 또 있었고 두 대를 가지고 쓰는 경우도 내가 봤어요. 보면은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갖다 기름을 넣을 때 면세유 가지고 그 이장하고 줘 가지고 어떤다 면세유 가지고 어떻게 한다 기름 받고 그러습니다. 그런 도움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농업 및 농촌식품사법 기본법에서는 아까 농지법에 의한 것에서 더해진 것이 법인에서 일을 한 사람이 1년 이상 일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도 어떤다? 농업인의 자격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이나 지역농업협동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의 농업에 종사하는 자, 견종 0.5상자, 누에를 치는 것이 옛날엔 봤는데 요새 나 아무리 시골 다녀도 누에 치는 건 못 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가축을 기르는 사람,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 작물을 설치하는 사람,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 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사람들도 이 농협협동조합법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 말고도 이렇게 보면 그 원예 작물을 한다든지 채소를 200평 이상을 심든지 그 다음에 그 꿀벌을 기르든지 누에를 기르든지 이런 사람도 된다 조합원의 자격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지역에 보면 농협에 가입을 할 수도 있고 축협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농협에서 가입할 때는 소만 나이가 2마리고 중가축은 5마리, 소가축, 토끼는 50마리, 가금은 100마리, 기타 꿀벌은 10군인데 축협은 이거는 보면 농협은 농사도 지면서 가축도 기르는 사람이 많죠. 그런 사람이 가입을 하는 거고 요 밑에는 농사는 안 짓고 가축만 기르는 사람이 있죠.
농사를 안 짓고 가축만 기르는 사람은 소는 2마리, 산란견 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다? 축협에 가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축협에 가입이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뭐야? 농업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가평인가 우리 수강생 한 분이 그 농림 지역에다가 집을 한번 지었습니다. 한번 놀러 오십시오 해갖고 우리 수강생 몇 명이 갔었습니다. 아주 집을 깨끗하게 지었더라고요. 근데 한쪽 귀퉁이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막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나보고 웃으면서 교수님 제가 여기에 이 농업인의 주택을 지려고요. 제가 농업인을 해야 되는데 농업인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아 밑에 우리 동네에 염소를 한 100마리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한테 가서 염소 20마리를 빌려와갖고 여기다 놓고 이렇게 길렀습니다. 그래갖고 농업인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나? 그 저기 뭐야 집 다 짓고요. 염소 20마리 다시 다 반납했습니다. 이게 염소예요, 염소. 제가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교수님, 저는 참 낚시를 좋아하는데 제가 낚시를 하려고 하려면 낚시점에 가서 지렁이를 삽니다. 그러면 지렁이를 파는 사람이 있고 지렁이를 기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면 지렁이를 기르는 사람도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시비 걸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저거 그랬죠.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보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여기 보면 그 곤충 산업에 대한 것에 의해서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잠자리를 길러도 되고 무당벌레를 길러도 되고 뭐 파리를 불러도 되고 뭘 불러도 이런 거를 이 정도 이상을 기르게끔 되면 곤충 산업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끔 되면 그것도 어떻게 한다? 농업인으로 해서 도움을 받고 농업인으로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곤충을 길러도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곤충을 길러도 된다고 했더니 그 다음번에 다른 분이 또다시 한번 있는 거예요. 교수님, 저는 농지는 없고 임야만 조금 있거든요. 그러면 임야를 갖고 있는 나는 농업인이 될 수 없습니까?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골에 가면 밤나무 기르죠. 그럼 밤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밤나무 기르는 사람은 농업인이 돼야 안 돼. 밤에는 농지가 아니고 된다? 산에다 기르잖아. 그러면 밤나무 산에다 기르는 사람 농업인이 돼야 안 돼요. 그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작업님. 산지관리법에 따른 농업인 해갖고 지묘기 임야에 대추나무, 호두나무를 1000제곱미터면 300평이죠. 이상 심으면 이 사람도 어떤다? 농업인으로 해서 조합원들을 받아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밤나무는 5000제곱미터, 잣나무는 1만 제곱미터, 연간 표고 자목, 그러면 연간 표고 자목은 뭐죠? 연간 표고 자목이 뭐예요? 우리 송이버섯 기르면 참나무를 길러서 참나무에다가 저기 뭐야 구멍 뚫어서 넣어갖고 참나무 따는 게 그때 그게 뭐냐 표고나무를 기르는 거다. 뭐 하기 위한 나무라고요? 표고버섯 기르는 나무. 그 다음에 산림용 종자나 묘목 생산업자나 분재를 하는 거거나 초본물을 이렇게 3만 제곱미터 이상해서 이런 거를 기르는 사람들도 농업인으로 인정해서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야만 갖고 있다고 해도 임야도 300평 이상만 갖고 있으면은 대추나무나 호두나무를 심으면 농업인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농지법에 의해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농업인으로 인정해 준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89일까지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90일째 되는 날 아파서 병원 갔어. 그럼 89일밖에 농사를 못 지었죠. 그럼 농업인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90일 채워야지. 안 돼, 90일 채워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90일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누가 체크합니까? 90일 체크하는 수단에 의해서 89일은 안 되는 거죠. 여기서의 90일이라는 것은 90일을 다 채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어요.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아들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 그런 아들이 있으면 데리고 가봐. 아, 참, 뭐 도와주기는. 그런데 만약에 그 아들이 진짜 아버지 일을 도와줘서 농사를 짓는 수도 있죠. 그런데 농지는 한 농지 갖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 아들이 틈을 내서 다른 직장에 다니지 않고 같이 집을 짓는 지역에 의해서 다른 데에 의한 그 의료보험조합이 아니라 지역 의료보험조합에 다른 데서 취직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이 인정을 하면은 그 사람도 농업인의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90일 채웠냐 안 채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시골 동네에 가면은 아침이면 고추 따주러 가고 풀 뽑아주러 다니는 농사를 지으러 다니는 여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사람은 분명히 농사 짓는 일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농업인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근데 그 사람이 90일을 할 수도 있고 120일을 할 수도 있고 60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사람들도 이장이 가서 그 사람은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품앗이를 하러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면 국가에서 어떻게 한다? 농업인으로 해준다. 옛날에 제가 우리 그 동네 살을 때, 그러니까 뭐 이제 옛날 얘기 20년, 30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 그 동네가 집성촌이었었는데, 그 집성촌에 그 사실은 그분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 돼갖고, 종중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자기 밭은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종중 밭을 조금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농업인의 혜택을 주지 않고 내가 그때 물어봤더니 준농업인이라고 혜택을 주더라고요. 옛날에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지를 가지고 농지 임대차 보호법이 생겨서 농지 임대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업인의 혜택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농지가 하나도 없어도 농사를 짓는 거를 품팔이 하러 가는 사람도 농업인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몇 가지 그 농업인이 되는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 국가에서 혜택을 워낙에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는 법을 바꿔서 농업인 확인서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확인서. 그래서 농업인 확인서를 갖고 내가 농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할 때는 나는 농업인이다는 확인서를 띄어서 제출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확인서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본인이 농업인임을 정부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
농업인을 입증해주는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69페이지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은 71페이지에 보시게끔 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농업인 확인 신청이 있고 여기 있는데 자 보십시오.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가인이 출장소에 소장하게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이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를 떼려면 어디를 가죠? 농지 주소지. 농지 주소지에 있는 면업동사무소입니다. 근데 농업인 확인서를 떼려고 할 때는 내가 거주하는 면업동사무소로 가는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는 어디 간다? 물건지. 물건지. 자, 왜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는 물건지 동읍면사무소 가야 되죠? 왜 내가 살고 있는 데도 아니고 왜 거기 가서 뛰어야 됩니까? 정장 여부를 확인해서. 그렇죠. 그곳 자체를 농사를 짓고 있나 안 짓고 있나를 거기에 관할하는 공무원이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 확인서는 뭐냐면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소재지에 있는 동읍면사무소예요. 그러면 내가 농업인 확인서를 띄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농업인 확인서를 띄어서 신청을 하면은 내가 살고 있는 그 면업동사무소에서 어떤다? 연락을 하든지 농사를 어떻게 짓고 있던 걸 다 받아가지고 농업인 확인서를 해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농업인 확인 신청서에 전부 서류되어 있죠?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농업인 확인 신청서 있죠? 여기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농업인의 충족 기준이 있죠, 여기. 네. 여기 보면. 다시 말하면 농업인의 충족의 기준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농사를 짓는 것이 있죠.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한 여기에 다 있어요. 임차해서 지을 수 있고 농지를 소유할 수도 있죠. 축산업을 가지고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임차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 맨 밑에 보면 연간 농업 종사 일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족 원인인 경우일 때고 가족 아닌 경우가 있다 그랬죠. 90일 이상. 아까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아들이 농업인으로 만들 수 있는데 아들로 농업인으로 만들 수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다른 직장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이 있어야 되고 다른 직장이 없었을 때는 아버지가 농업인일 때 같이 농사를 짓는 걸로 하고 인정하고 농업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가족원이 아닌 경우 있죠. 아닌 경우는 아까 제가 보게끔 되면 품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이장이 어떻게 한다? 보증을 쓰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한다? 풀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농업인이 되는 기준은 6번, 7번, 8번 요 세 개 중에 어디에 속해 있어도 속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속해 있지 않으면 농업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농업인 신청서에다가 내가 6번, 7번, 8번 중에서 어떤다? 어디에 속하는지를 본인이 어떤다?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를 하고 그 표시에 대한 입증 자료를 어떤다?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영농법인 회사에 1년 이상 뭐 했어? 근무를 했다. 그럼 나는 주식회사 농업법인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해서 내가 우리가 원천징수 세금 내지 않습니까? 4대 보험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직증명서 해가지고 그걸 어떤다? 첨부해서 제출하면은 그걸 확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은 농자 규모 있죠? 내가 농지를 어디서 갖고 있다. 농사를 지었다. 아니면 내가 임대차를 해서 빌려서 갖고 있다. 이런 게 수 있죠? 가축을 지었다. 그 다음에 한지는 아까 제가 보게끔 되면 임야를 갖고 있는데 그 임야에서 호두나무를 얼마나 기르고 있다. 밤나무를 기르고 있다. 잣나무를 기르고 있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감 농사 종업을 해갖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 9번이 하나가 더 있네요. 연간 농산물 판매, 아까 120만 원을 잘했죠? 네. 그런 판매 120만 원을 하고, 거기다 입증 자료를 다, 어떤다? 첨부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첨부해서 제출을 하면은, 그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받은 담당자가 그 서류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확인이 맞다 그러면은, 농업인 확인서를 내주는데, 내줄 때,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6번입니다. 1, 2, 3, 4 주민등록표사 내용을 적으십시오. 농업인의 작성 내용을 적으십시오. 다 됐죠. 여기 6번이 있습니다. 6번. 이 농업인 확인서는 10일 용도 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시 말하면, 이 농업인 확인서를 낼 때 어느 용도로 쓴다는 것까지 띱니다. 유효 기간은 어떻나? 발급일부터 3개월 되는 날까지입니다. 우리가 인감증명 띄면 뭐 해야 되죠? 용도 적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인감증명 띄면 유효 기간이 몇 개월이죠? 3개월이죠. 다시 말하면 이 농업인 확인서는 인감증명과 동일할 정도의 수준으로 된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79페이지 보면 이번에는 때로는 농업법인이 위주하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 이 농지를 사서 농업인이 되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는 뭐를 하는 거예요? 법인입니다. 법인. 이 법인 얘기를 하니까 조금 좀 뭐 이런 얘기는 좀 뭐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이제 내일 제가 그 추적 물건 할 거 아니에요? 추적 물건 하고, 그 제가 뭐 한 6개월 전에, 1년 전에 제가 추적 물건 한 걸 가지고 이제 제가 많이 추천하는 것이 건물이 있는데 땅만 나온 것을 낙찰받지 않습니까? 올해서부터는 현 정부에서 건물이 있는 땅만 낙찰받아도 1가구 2주택이래. 그래서 중과세를 지금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다시 말하면, 아니, 그, 대출을 안 해줘가지고, 할 수도 없이 반전세로 들어가게끔 만든다든지, 땅만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 건물이 있다고 1가구 2주택으로 지금 중과세를 한다든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사실 잘 안 가요. 저는 농지법도 강의하고 건축법도 강의하고 이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에 관한 법도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냐면 그런 법을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땅만 샀는데 그 위에 집이 있다고 해서 1가구 2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틀리지. 네? 말단식을 안 맞죠. 그러면 자 보십시오. 농지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다 해서 반려증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건물과 현존하는 건물이 다르다고 안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니, 나는 도대체 지금 요새 하는, 무슨 정치를 이렇게 해? 시청 직원하고 통화했는데. 왜냐면, 보면, 법인으로 산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한다? 지금 뭐해? 10몇 프로를 어디다 과세를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내 땅이 1가구 2주택이라서 땅만 샀는데도 그 위에 건물이 있다고 1가구 2주택으로 해갖고 또 뭐야? 종합소득세를 내갖고 종수세를 나오는데 우리 수상사업이 교수님 이번에 나 이거 빨리 정리하자 그러면
종부세가 8천만 원 나오는데 어떡하죠? 아니, 도남동에 땅 재건축하려고 땅을 66제곱미터 낙찰을 받은 거야. 근데 자기 집 하나 있는데 연락이 온 거야. 아니, 우리 수강생이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는데 빨리 안 팔리니까 새를 놀았더니 새도 먼저 못 팔기 때문에요. 새를 못 나요. 그렇죠. 그게 비워둘 수밖에 없어요. 팔릴 때까지. 아, 무슨 정치를 이렇게 해? 난 진짜로 이 법인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또 나는 참 대지에 건물이 있는데 법인이 이체할 경우 그러면 그 취득세를 취득세를 주택으로 취득세 그 주택으로 취득되고 그것도 1년으로 2주택을 취득한다는 얘기죠. 올 저기 몇 월서부터 이게 나온 얘기예요. 지금. 해당 건물의 공시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면 토지가의 그 대지가 4.6%인가를 12%준 거라고요. 1억이 안 되면 4.6%. 대지로 취득한 그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하고 관계가 없는 네네. 없이 땅만 한다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보면은 형제들이 상속받은 거 지분권 하나 사도 1가구 2주택에 중과되고, 근데 다시 말하면 이 집값을 잡는 것은 공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다. 잠깐 얘기하는 거. 대한민국의 건축법을 만드는 정부가 박정희 정부예요. 그래갖고 60년도에 건축법을 만들었고 70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아파트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것이 전용주거지역 1종, 2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1종 전용지역하고 2종 전용주거지역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게 아니고 점포를 질 수 있느냐 없느냐. 1종 일반 전용주거지역은 못 지어요. 그런데 2종 전용주거지역은 조그만 점포를 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박정희 정부 때는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주 머리가 아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를 지으려는 수백 가구가 들어가는 수도, 배수로, 뭐 이런 것이 다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반시설 부족한 것은 아파트 짓는다 그러면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것만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만들고 거기만 아파트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게 50년 전이거든요. 몇 년 전? 50년 전엔 그런 걱정했다 이런 얘기야. 지금 전용주거지역에서 가게를 만들어야 되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에 1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중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짓고 1종에는 못 짓는데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가 그 5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그 용도지역이 맞아요? 그런 건 바꿀 생각 안 하고 그냥 땅만 사도 1가구 2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과세 한다고 하고 아니 어떻게 우길 걸 갖고 우겨야지 어떻게 땅을 산 사람 보고 그걸 가지고 1가구 2주택이라고 중과세를 한다고 우기냐 이런 얘기. 통과된다. 통과된 게 아니라 지금 이번 10월 달에 지금 11월 달에 이제 저기 뭐야 저거 과세 저기 중과세 저기 뭐야 그 뭐야 시행 나온다고 해갖고 지금 저기 강남에 아파트 2채 갖고 있는 사람은 9천만 원 나오고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저기 뭐야 4천 나오고 4천만 원 나오고 지금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설업자는 집이 팔리면 짓거든요. 집이 필요한 사람이 집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사줘갖고 없는 사람이 전세갖고 들어가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을 두 채만 갖고 있으면 떼도둑놈 되니까 사지를 못하고 이게 짓지 안 팔리니까 짓지 못하고 없는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야. 그 징검다리가 전세라는 징검다리가 있거든요. 있는 사람이 사줘야지 집을 짓고 그래서 뭐 없는 사람은 살 돈이 없다 보니까 전세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급이 되는 거거든. 집 두 채만 갖고 있으면 철저하게 뭐 현 정부에서는 아주 막 도둑놈도 그런 도둑놈이 없는 거야. 뭐. 할 수 있도록 또 양도세를 완화해주면 또 물건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해요. 거기서 저기 뭐야 어디 아파트를 아니 집 좀 지려고 그 20몇 년 동안 농사 짓고 있더니 계획관리 지으라 갖고 얼마에 파냐 얼마에서 계속 다 쓰려고 해서 갔다가 거기서 이거 팔면 양도세 얼마나 어떻게 예? 양도세를 얼마를 낸다고요? 말아요. 계속 불수하고 집 짓다 못 사는 건설업자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정치를 이렇게 해? 난 도대체가 근쟁기가 있대. 아, 난 이해가 안 가. 사십 대가 제일 좋아한다는데 전부 다 40대죠. 공씨 40대 아니에요? 정치인 내용이 아, 참 때로는 너무 범인이 유리하다. 이게 하다가 내가 법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약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 나는 이, 저기, 뭐, 부동산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지금 처음 봐.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아이, 그게 아니라,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 놓은 것이 경제가, 박정희 정부 때 만드는 거는 한 100불 정도 수준을 만들었고, 김대중 정부는 좀 만불이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법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도시계획과 비도시적이 있던 것을 도시계획법과 국토관리법을 합쳐가지고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부분을 만들고 어떤 땅을 개발하라는 개발의 효과를 만들게 하고 어떤 땅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필요하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만들게끔 한 이런 시스템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김대중 정부에서 그보다 더 잘한 일이 있거든. 뭐 한 줄 아세요? 제일 잘한 게 있어. 그보다 더 잘한 게 있어. 뭘 잘했어? 예? 뭘 잘해. 자기를 못 살게 굴은 전두환이하고 저기 노태우를 그냥 아무 쓰자라고 그냥 그래. 다 받은 게 최고 잘한 거. 김영삼이가 집어넣지 언제 김대중 정부에서 걔한테 손 하나 건드렸습니까? 최고 잘한 거예요, 그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 참, 진짜. 저거는 정말 대단한 것이다. 지금 그 대통령 두 개 집어넣고 지네들이 겁시나갖고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이제. 다 지나가고 났으니까. 이제 그만둘 때 다 됐다 보니까. 잘못했으면 상징적으로 한 1년이고 뭐 1년 반이고 떠나오고 그렇게 합다 이게 맞는 거지. 5년은 꼭 시작이 전부터 지금 끝날 때까지 가옥에 살고 있잖아. 이명박 정부는 뭘 했는지 아세요? 이명박이는 대통령 때는 개판적으로 했는데 서울시장 때 최고 잘한 겁니다. 뭐냐면은 이거는 뭐냐면 이 서울의 집값은 정부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이가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가 끝나고 IMF를 탈출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5년 동안 IMF 때 공부를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이 들고 뛴 겁니다. 그때 강남은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강남은 아파트가 평당 3천만 원, 신도시가 2천만 원, 강북이 1,000만 원이 떴어요. 그럼 이명박이가 강남의 시장이야, 강북의 시장이야? 강남 시장이야, 강북 시장이야? 강남 시장이야? 서울 시장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이가 뉴타운이라는 걸 만들어서 강북을 어떤다? 뉴타운이라는 걸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뉴타운을 만들어가지고 공급한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리고 대통령 나가고 나니까 오세훈이가 서울시장 됐잖아요. 그때 국회의원 선거하니까 전부 다 국회의원들 전부 다 나 뽑아줘. 내가 뉴타운 만든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그게 오세훈이가 승진이라고. 아니 내가 할 시장이 할 그거를 왜 니네들이 한다고 그러냐? 나 그거 안 한다.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박원순이가 들어와 갖고 재개발 정책 딱 도시 재생 산업 시키는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 공급이 끊겼잖아요. 그래서 빨리 공급을 할 수 있게 바꿔야 되는데 그게 더 쥐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세들도 못 들어오게끔 하고 집 두 채만 갖고 있으면 그냥 도둑놈 중에서도 상도둑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땅만 갖고 있어도 집 있다고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우길 걸 갖고 우겨야지. 어떻게 땅을 산 사람이 1가구 2주택이에요? 난 참, 진짜로, 여러분들이 너무 금방 잊어먹어. 그 옛날에 이명박 때 아파트가 올라가가지고 뉴타운 하던 거 기억이 안 나요? 나만 알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때는 관심이 없어서 몰랐어요. 뉴타운이 뭔지? 아니, 지금 지방이 때로는 농업법인이 유리하다. 지금은 이게 법인이 제가 이런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법인에도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이 하도 달라져가지고 지금 법인도 일반 법인이든지 농업법인이든지 집 사가지고 팔으면 양도소득세 지금 20% 내고 뭐도 내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이 그 집을 갖고 있어도 중과세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법인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법인이 유리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이 이렇게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이럴 때는 법인이 좋다, 이럴 때는 개인이 좋다는데 이때로는 너무 법인이 유리하다 이걸 강의하려니까 내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지금. 근데 법이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 다만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우리 그 수강생이 이 당시에 저한테 와서 강의를 듣고 토지개발 강의를 듣다가 교수님 제가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제 땅에 와서 보시고 해결 좀 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러십시다. 그러면 한번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저 삼봉옥도에서 이천에 이제 삼봉옥도를 가갖고 거기 휴게소 어디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같이 가자 그래서 거기 앞에서 이제 만나서 커피 한 잔을 먹고 그 땅을 뒤따라 갔어요. 그래서 한 10분 이렇게 갔더니 어떤 농장 같은 데로 들어가더라고요. 농장에 들어가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거기 농장에 들어가자마자 이 강의실 한 3배 정도 되는 창고 같은 것이 슬랍으로 이렇게 진 것이 있더라고. 거기 비료도 있고 농기계도 있고 다 있더라고. 거기 이제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제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 땅인데요. 64,000평 됩니다. 제 이름으로 한 2만 평이 있고 어머니 이름으로 한 44,000평이 됐는데 어머님이 80이 넘으셔가지고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상속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못했는데 일부 어머님 땅을 정리 좀 빨리 급하게 하고 싶은데 상속세를 뭐 얼마를 내야 되니까 저한테다가 지금 우리 수강생들 몇 명이 올려가지고 이만큼을 어떻게 좀 같이 공동으로 처리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 되니까 아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나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죠. 상속세 때문에 그러냐?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4만 평 되는데, 거기가 50만 원씩만 쳐도 한 200억이 되더라고요. 200억에 상속세 얼마나 해야 돼? 100억 내야지, 100억. 100억 내야 돼. 100억 내야 돼. 나도 한번 100억 낼 수 있는 상속을 한번 100억 낼 수 있는 상속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상속 때문에 걱정이 되냐 했더니 그렇습니다. 그때 이게 내가 이 농업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얘기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농업인이십니까? 했더니 농업인이래요. 식구는 누구 있습니까? 했더니 와이프하고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엄마 뭐 이렇게 있다, 친족이 있다. 내가 얘기했죠. 당신 어머니와 와이프와 딸과 아들하고 넷이서 농업법인을 만드십시오. 법인을 만들고 당신 땅과 어머니 땅을 농업법인에다 출자를 하십시오. 현물 출자라는 겁니다. 현물 출자를 하게끔 되면은 법원에서 감정사가 나와서 그 현물에 대한 것을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현물 출자한 사람에게 뭘 하냐면 주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식을 당신 와이프와 당신 아들과 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3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끔 되면 땅을 파는 걸로 보고 3년 이상 농사를 짓게끔 되면은 주식을 파는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3년 이상은 어머니가 안 돌아가시게끔 무슨 일을 써라고 하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보면은 이 법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어. 제가 세무사님을 모시고 6개월에 한 번씩 강의를 했는데 지금은 안 하죠. 왜 안 하냐면은 세무사도 자기도 잘 모르겠대. 하다 보면 바뀌어갖고. 그 당시에 세무사가 갖고 오면 우리 수강생들로 나눠주려고 교재를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프린트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오후 2시부터 강의인데 12시쯤 오신 거야. 이거 식사를 하러 가십시다 했더니, 식사를 했어요? 점심시간 때 아직 안 했대. 그럼 제가 식사를 모시고 하니까 합시다. 하면서 내가 그 교재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 내가 이렇게 그 세무사가 만든 걸 잡아갖고 하나 집어넣으니까, 보고 우리 세무사가, 교수님, 뭐 하려고 집어넣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번에 올 때는 또 바뀔 거예요. 그 이제는 이 세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낙찰 받은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인데 저 몰라요. 어떻게 많이 바꿔놨는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뭐 하냐면 그냥 세무사한테다가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 세무사도 그냥 답변을 못해. 언제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다른 부동산이 얼만큼 있는지 싹 조사해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조합법에 따르고
회사법인이 있는데 조합은 여러 명이 같이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을 할 때는 만약에 이제 5명 이상이 조합이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딸기밭을 농사를 짓는 5명이 모였다고 하자. 종일 씨는 땅이 많아가지고 10,000평이 있고 나머지 여기 세 분은 1,000평씩 있고 저기 우리 여자분이 20,000평이 있거든요. 그러면 5명에서 조합을 만들었잖아요. 1,000평씩 3명 있는 사람이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면 10,000평, 20,000평이 그대로 끌려가야 돼요. 이 조합법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면적대로 가지 않고 숫자대로 가는 거예요. 주식회사 법인은 혼자서더라도 51% 이상 가진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차이가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법인이 됐든지 영농조합법인이 됐든지 이 주식회사 법인은 제가 그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수강생 한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교회 장로인데 우리 교회에서 교육관을 살라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농지를 살라고 그랬더니 교회이기 때문에 농지를 못 산대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거기서 농업인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농업법인을 만들어라.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돼갖고 농업법인에서 사가지고 사서 갖고 있다가 농업법인에서 어떻게 한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아닌 걸로 만들어 놓고 그걸 어떻게 한다? 허가만 받아놓고 어떻게 한다? 교회에다가 어떻게 한다? 기증하는 걸로 해라. 그렇게 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했더니 며칠 있다 또 연락이 왔어. 교수님 농업법인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법무사한테 물어봐야. 그랬더니 법무사도 모르는데요. 그냥 첫장이다 보니까 모른다 보니까. 근데 주식회사 농업법인을 만드는 거나 일반 주식회사 법인을 만드는 거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당시는 원하면 농업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농업인이 1명 이상만 있으면 돼. 이사진 중에서. 이사진 중에서. 나머지는 어떨까?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 주식회사 만드는 5천만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본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관만 달라요. 정관만 그래서 농업법인 정관. 그리고 지금은 웬만한 그 법무사들 농업법인 다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농지 사서 팔으면은 양도소득세 안 내려면 몇 년 있다 팔아야 되죠. 8년도 자경과 제촌을 겸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은 혼자서 단독으로 농업법인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혼자서 주인이고 그거는 뭐 내가 대표이사야. 대표이사로 그 농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그리고 사장님이 대표이사야. 그리고 3년은 무조건 농사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농지를 파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팔아. 회사를 팔아. 무슨 얘기 이해가셨습니까? 개인이 농지를 샀는데 양도소득세를 많이 날 때는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냥 땅을 팔지 말고 과수나무나 뭘 심으세요. 모종을 심으면은 뭐 하나에 뭐 1,000원이든지 2,000원이든지 뭐 심어주지 않습니까? 계약서 쓸 때 토지 얼마, 그 위에 있는 모종 얼마 이렇게 하는 것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실은 엊그저께 그 동아대학교, 부산 동아대학교 그 교수를 만나서 이제 저녁을 먹고 술을 먹었는데 농지를 산 사람이 돈을 못 버는 사람은 바보래. 그러니까 단풍나무 많은 거 5,000원만 주고 심어놓고 내버려뒀다가
5년 있다가 팔아 가져가라 그러면 5만 원씩 받는데. 단풍나무. 그러니까 그런 거 몇 개만 잘 골라서 그냥 갖고 있다가 한 3년, 5년 갖고 있다가 팔아도 그렇게 돈이 남는 겁니다. 그건 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지으면 문제가 되죠. 근데 모종 심으면 농사 짓는 거야, 안 짓는 거야? 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몇 년 지나고 농업법인으로 짓고 그래서 어떤다? 단풍나무 5천 원씩 주고 심어놨다가 5만 원씩으로 이제 팔고 연매출 120 이상 안 되면 또 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0만 원이 그거는 뭐 자기 뭐 저거를 하는 것이지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왜 그거하고 비교를 해 지금. 자, 10분만 쉬었다가